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믿어야 안전빵이고 언제부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익 추정이 멈추는 때까지 믿으면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팔자로 돌아설 거예요. 한국인들이 한국의 저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부족해 항상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먹고 살기만 바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 외국 사람들이 놀래면 왜 놀래지? 그러면서 하고 같이 놀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뭐 이제 상담을 할 때 10% 올리면 애들이 깎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짐짓. 의뢰 마인드야. 근데 저쪽에서는 50% 더 업해서 불려도 아직도 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주식시장도 그래. 네. 그렇게 따져보면. 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박앤세일이 어딨냐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안 믿고 딱 이제 지금 막 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년 1.4배 못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25년, 26년 상반기까지 그렇다 치고 뭐 틀려도 된다. 이거는. 아니 근데 어차피 1년 반 넘어가면 못 PBR 맞추는 기준으로 거니까. 1.3, 1.35 정도만 가도 충분해요. 왜? 매년 그 얘기는 4천부터 지금 ROE가 11%씩 나온다는 얘기는 매년 400포인트, 500포인트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매년. 그럼 앞으로 2년 후면은 5,000포인트예요. 그럼 뭐 다 서로 해피한 시장인데 멀티플 자체는 이제 1.3, 1.35만 가도 꼭 1.4를 안 가도 건절이 있어도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 1.3, 1.35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건 27년까지는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주들이 진짜 저희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미친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로 27년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반도체가 꺾이잖아 때가 되면. 이게 우리 너무 꺾이죠. 지금 과거 감성인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ROE는 올라가는데 반도체 주가는 그럼 언제 좀 피크아웃 할 거냐라고 볼 때는 저는 한 내년 2분기 전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적으로 이익보다 훨씬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한 1년 1년 반,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인데 우리가 보통 1년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26년 거를 왕창 올렸어요. 26년 걸 왕창 올려가지고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년치가 25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이 플러스 37%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는 모멘텀인데 그 다음에는요 1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확 꺾인다니까요. 그럼 지금 따라잡는 거는 이걸 보고서 시장에서 막 광분해서 띄운 거예요. 띄운 거고 주가를 빨리 였다가 갖다 맞춰보려고 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오는 건데 그럼 6년부터 7년 갈 때는 이 증가율 자체는 둔화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주가는 못 가기 시작하지 그때부터는. 왜? 올리는데 애들이 안 올려. 그러고 그냥 다 옆으로 누워 있어. 주가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뭐 2분기 정도까지 만약 주가 급하게 올라간다. 반도체가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거기서부터는 이제 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아니 젠슨왕이 왔다가 간 것도 지금 27년을 염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럼 27년에 캐펙스가 조금 슬로우다운 할 수 있다? 그럼 벌써 그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주가에도. 지금 젠슨왕이 27년도 슬로우다운, 28년도 확실하게 조금 뭔가 좀 아직 공간이 덜 채워졌어.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27년부터 캐펙스가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덜 늘어나. 지금 정말 거의 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수준의 캐펙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캐펙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7년부터 더 이상 안 늘어나면 그러면 그거 눈치 까고 미국 주식은 먼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26년도 상반기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 걔들하고 또 달라요. 걔들은 밸류에이션이 달나라 밸류에이션으로 가 있고 선행 PER이 걔들은 23배가 넘어갔어요. 뭐 거기 23배 넘어간 거는 조정 받아도 되죠. 최근에 보면 팔란티어 내려오고 아이온큐 내려오고 지금 뭐 이익 별로 안 받고 막 PER이 무슨 250배가 넘어가는
그런 주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 사학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아는데 네. 사실은 이익이 뭐 기대 수준보다 잘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기대 수준이에요? 기준되는 기대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주가라는 건 사실 기대의 반영이기도 한데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이익이 2배가 증가했어 분기 이익이 2배나 증가해서 엄청나 사실 분기 이익이 2배 증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건 맞는데 근데 이미 주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막 200 몇십 배 이익 때문에 200 몇십 배 그다음 포워드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2배씩 증가하면 계산해 보니까 이제 내년에 한 130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좀 황홀하게 떨어져. 네. 네, 반토막이나 PER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100배대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비싸긴 하지. 130배라는 걸 뭐냐면 이게 그만큼 좀 나와서 네. 1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반으로 떨어진다니 네.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주가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130에서 확 또 이익이 확 진짜로 나버리면은 여기 있던 게 30배나 50배로 확 줄 수는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200 몇십 배짜리를 거래하는 것은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PER이 쉽게 얘기하면 한 50배까지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50배 시가총액 이익 대비 50배를 프라이싱한 거지 현재 이 네. 가격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현해 줘야 현재 주가 사실은 그렇죠. 그거 합당한 거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 30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한 50배, 60배 요 정도까지만 테슬라도 떨어진다.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248배 나와요.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200. 자동차 회사여서는 안 되는 회사죠. 자동차 회사면 뭐 절대 안 되는 거죠. 로보택시 기대감이나 뭐 네. 자율주행 뭐 이쪽의 기대감 뭐 네.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로보틱스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기대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여전히 그럼 한국 주식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썼잖아요. 돌아와라 국장으로 우리 네, 저기 네, 맞아요. 썸네일로 그것도 꽉 네. 잡은 적 기억나죠? 네네네. 그때만 돌아왔어도 수익률 차이가 많았을걸요? 뭐 그렇죠. 화끈하게 벌어질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안 믿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믿고 싶잖아요. 왜? 주식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믿어야 안전빵이고 언제부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익 추정이 멈추는 때까지 믿으면 돼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팔자로 돌아설 거예요.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강권의 의식주주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이닉스 완전히 옹호론자였잖아요. 네네. 1년 내내 네. 계속 작년 추석부터 이렇게 부르시저가 주가가 뭐 12만 원, 13만 원 뭐 거기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60만 원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는 시총 비중 정도만 가져가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떠냐.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9대 1 이러면 하이닉스 9에 삼성전자 1 뭐 네. 8에 2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600조 좀 넘어갔으니까 네. 6, 하이닉스도 한 400조 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 그래서 6대 4 정도로 놓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네. 그냥 이퀄 웨이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는 아직도 장에 있어서의 이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6년에 영업이익의 비중 구성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내년에 18%까지 올라가요. 네네. 하이닉스는 17%예요. 두 개사 더하면 35%예요. 지금 근데 그게 35%에 두 회사 한 150조 나올 것 같은데. 두 개사를 35%인데 지금 시총 비중은 32%밖에 안 돼요. 근데 35% 그러면은 내년도 이익이 영업이익이 엄청나다는 얘기네.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어? 저기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 전자 하이닉스 빼고 그건 알겠어. 화학도 있어요. 화학 쪽에서 내가 네. 숫자를 봤더니 26년, 27년까지도 네. 화학 쪽에 특히 2차전지 같아요. 발라 보면 그쪽에서 화학 쪽이 올라오는 걸 숫자 저도 보면서 와 여기서 이렇게 이익이 돌아서는 거를 지금 보고 있구나. 네. 하고 조선 또 있잖아요. 네네. 네, 전력 인프라도 계속 유효한 거고. 자동차는. 네, 자동차는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는 뭐 금년에 조금 이렇게 조금 일시적으로 좀 내려간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뭐 자동차라는 게 되게 스테디한 거지 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주 뭐 베스트셀링 카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뭐 항상 스테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디한 회사는 뭐예요? 꾸준한 회사는 배당을 많이 준다니까요. 네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기아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5% 초반 네네.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차 보통지 기준으로는 뭐 4% 중반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은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회사. 근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상방으로 있기는 좀 쉽지는 않다. 네. 뭐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뭐 자동차의 좀 모멘텀은 조금 뭐 아쉬운데 네.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GPU를 갖다가 또 뭐 5만 장을 할당을 해가지고 예. 뭐 공장이나 이런데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직접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네. 아무래도 원가나 뭐 이런 데서 조금 효율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로가 또 매번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몇 킬로로 가서 밟아가지고 벽을 가서 쾅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찌그러지고 사람의 손상을 어느 정도 입히고 그걸 매번 할 때마다 다 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한테 계속 그걸 지금도 하고는 있겠지만은 더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AI 그리고 GPU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네네네. 거고 지금 이제 세상이 모빌리티 세상으로 가잖아요. 네. 기아가 회사 이름을 바꾼 지가 오래됐잖아요. 기아 차에서 그냥 기아예요. 네. 근데 영어로는 아마 모빌리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빌리티가 뭐 뜨는 것도 모빌리티고 뭐 지금 뜨는 차 만든다는 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이 온다고 하면은 자동차 쪽에서도 뭔가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그 개념이 아니라 네. 뭔가 다른 쪽의 개념이 이제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순환 출자 구조예요.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들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가 현대 모비스를 들고 있어요. 각각 30% 초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사주도 한 1%에서 3% 남짓한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젠가는 이 환상 구조를 깨야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나 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기아가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거기를 가위로 싹둑 자를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의 뭐 이제 일관적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는 때가 오면은 현대차 그룹도 상당한 캐탈리스트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미 뭐 싸잖아요. 순환 출자 구조를 끊는 게 왜 카탈리스트가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밸류에이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 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 주고 이쪽에서 연결하니까 연결이 다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널리스트한테 항상 얘기할 때 이걸 개별 이익단으로 보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네네. 다들 대답이 연결 이익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연결이 얘가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주는데 이거 어딘가에서 중복 카운팅이 지금 그렇지 되고 있지. 되고 있는 건데 되고 이걸 있지. 왜 연결로 봐야 돼? 음. 나는 그렇게 아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외 자회사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현지 법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 조금 제가 무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거기서 좀 깍 이렇게 쫙 잘리면 확실히 어디서 컨트리뷰션이 나온지가 확실해질 수가 그렇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네.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제일 늦은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조차도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어렵구나, 애를 먹는구나.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치. 근데 연결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쉬우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역사적 기준으로 갖다 놓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피 마진도 현대차보다 높고 네. ROE도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네. 근데 뭐 리레이팅은 뭐가 있어? 네. 매번 똑같잖아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고. 예. 다만 이제 그러네.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죠. 네. 현대 모비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아고 그 다음에 현대차예요. 지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추가로 더 살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 현대 모비스나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강점이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뭐 OP 마진이나 뭐 ROE나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이제 강점에 있어서는 기아가 더 나은 거고 그런 네. 거죠. 근데 현대 모비스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뭐 회사가 다 책임지고 있는 그 펑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지금 레벨이 작고 빨리 올라가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좀 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마진도 좀 현찮고 ROE도 현찮고 그러니까 주가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거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향후에 결국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고 네. 있는 거고 한번 실패했죠. 정리하려고 하다가 시장에서 막 반대하고. 네, 주주들이 너무 그건 너무했지 그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상승장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하락장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놀랐어요. 당황하네. 한번 요 며칠. 아니 당연히 오르다 빠지고 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요 며칠 굉장히 당황하는데 저는 너무 급하게 오는 거에 당황했어요 오히려. 그렇지. 네. 좀 당황스러웠죠. 네. 그래서 제 의식주주 게시판이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까치밥은 좀 남겨놔라. 네. 올라갈 때는 마냥 올라갈 것 같죠.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보고 있던 거잖아요. 갔다가 막 패대기를 치면서 갔다가 이제 먹인 건데 개인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걷다가 초반에 얻어맞은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네.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베이스 워스트 케이스로 저는 뭐 3,900선에서는 이제는 지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언저리를 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심지를 좀 굳건히 하시면서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정을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강간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의 이제부터 앞으로 다져질 자리는 3,000대 후반 수준에서 다져질 테니 3,000대 후반 정도면 나쁜 자리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 2,400대, 2,300대 있을 때 내가 지수 2,900, 3,000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 겁니다. 그때는 PBR을 제가 뭘로 그때 이 밑으로 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눈 감고 사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 공포 구간이에요. 언제냐면 포워드 PBR 기준으로 0.80배였어요. PBR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네. 근데 시장은 막 2,300 막 언저리 가고 그러면 또 막 뭐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와가지고 뭐 2,000을 가네 뭐 이런 또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력을 좀 믿어라, 체력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는 뭐예요? 지난 2년 반, 뭐 2023년, 24년 동안 우리 시장이 딴 데보다 되게 언더퍼폼했잖아요. 맞습니다. 지수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속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직전부터 들어오고 나가지고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2주고 3주고 엄청나게 강하게 랠리할 때 방송국 가면 다 뭐라고 그랬냐면 허니문 랠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왔다고. 네. 신임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 근데 저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허니문 랠리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캐치업 랠리입니다. 따라잡기 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23년 특히 24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부터 23년, 24년, 25년 10월까지 차트를 쭉 그려가지고 우리 아시아에 있는 대만, 일본, 중국, 항생, 미국의 S&P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제 따라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따라온 2년 거구나. 10개월 만에 이제 따라왔어요. 아직도 룸이 좀 있어요. 남들보다 아니 미국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따라왔어요. 그 제가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잡기 랠리. 근데 지금부터는 황골 탈퇴하는 한국의 기업 구조, 지배 구조, ROE 구조 이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실 필요 없다. 좀 믿고 견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정부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4,000포인트 갔을 때 정상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강건우 대표님께서는 캐치업 장세였다. 자, 이제부터는 환골 탈퇴 장세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화끈하게 직선으로 얘기해 주시는 뒤도 안 보시네. 화끈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제 유튜브에서도 화끈하게 얘기해요. 우리 강간우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강간우의 의식 주주를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원로 강간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우리 긴급 진단 자 코스피 어디로 가는가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